안녕하세요. 초등영어TV입니다. 오늘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문법 교재 3가지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한 교재는 요 3가지예요. 왼쪽에 있는 흰색 교재 중앙영문법 3800제 타이틀 정말 너무 잘 줬죠, 그죠? 임팩트가 있는 타이틀입니다. 뭘 하겠다 라는 게 딱 정체성이 드러나죠. 자, 가운데 있는 이제 노란색 교재 해커스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머 게이트웨이 요 책은 협찬받은 겁니다. 요거하고 인터미디엇 요 2가지는 협찬받은 거, 나머지는 내돈내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교재, 이거는 능길 출판사에서 나온 그래머 인사이트죠. 자, 노란색, 파란색 교재는 껍데기만 봐서는 정체가 뭔지 잘 모릅니다. 책을 한번 열어봐야 돼요. 되도록이면 서점에 가셔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3가지가 특징들이 있어요. 너무 특징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게 가장 좋다, 가장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힘들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쓰면 좋은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더통에서 나온 3800제입니다. 제가 실제로 수업에서 오랫동안 쓰고 있는 교재고요. 중2, 중3 이렇게 2권을 제가 쓰고 있어요. 시중에는 중1까지 있는데 중1까지는 별로 이렇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부담이 너무 돼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가격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닌데 3800제 양이 너무 많아. 그걸 중1부터 쭉 다 쓰겠다? 조금 무리입니다. 자, 이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가장 큰 장점은 요거예요. 자, 문제의 은행이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중2, 중3 올라가서 시험을 칠 때, 내신 시험을 칠 때 내신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과 가장 유사하다라는 거, 그리고 문제가 충분히 있다라는, 문항수가 충분하다는 거,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예를 들어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뭐 해야 될지라고 해석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더톤 교재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자, 오른쪽에 있는 건 마더톤 교재고요. 왼쪽에 있는 건 제가 기출 문제를 가져왔는데 동양중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나온 겁니다. 내용이 똑같죠? 똑같습니다. 워낙에 중학교에서 나오는 문법이 다 하고 나면 거기서 거기예요. 다 하고 나면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물론 어렵겠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뭐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똑같은 문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 자, 중앙영문법 3800제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중학교 가서 볼 시험 문제 유형과 가장 유사하다는 거, 그리고 문항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절대로 부족할 리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리뷰할 책 요겁니다. 요번에 협찬받은 거죠. 제가 아이콘을 노란색 이제 사과를 이제 들고 왔는데 특징 이거예요. 그래머 게이트웨이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는 아이콘은 요겁니다. 사과입니다. 사과. 자, 무슨 얘기냐? 책 교재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한 쌍 2페이지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 00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 느낌이 좀 오지 않으세요? 저는 이 책 딱 받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이건 많이 보던 교재인데 그래머 인 유즈 교재 구성이랑 똑같은데? 그런 느낌 들었어요. 진짜 유사합니다. 사실 뭐 그림책까지도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왼쪽 페이지에서는 자,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문하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이제 문제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는 요거예요. 목차입니다. 목차. 목차 한번 볼까요? 자, 001강 비동사죠. 002강 비동사의 부정문, 003강 비동사의 의문문. 자, 어떤 겁니까? 문법 주제를 막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게 바이트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 교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문이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그래서 하루 수업 분량으로 너무 좋다. 하루 수업 분량 너무 좋다. 반면에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에서 매일 쓰는 교재로, 특히 저 같으면 이걸 말하기 교재로 쓸 것 같아요. 쓰고 말하기 교재로 쓸 것 같은데 5, 6학년이 되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5학년까지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진도를 빨리 뺄 수 있으니까. 5학년 정도면 기초가 좀 부족한 학생들도 진도를 막 몰아서 빼면 되니까 괜찮은데, 초6까지 됐다. 그런데 이 노란색 교재를 쓰겠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매일 말하기 수업 이런 식으로 진행해가지고 이 교재를 쓰기는 조금 진도가 좀 안 나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거는 잘게 쪼개놔서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의 구성이다. 그러니까 수업용으로 쓰면 너무 좋겠더라. 그리고 이걸 댁에서 과외 교재로 쓰거나 아니면 학원 교재, 아니면 수업에서 뭐 저랑 수업을 한다면 이렇게 쓰면 딱 좋겠지만, 그런데 학생이 스스로 독학용으로 쓰기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문법 설명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물론 주제를 잘게 쪼개놨으니까 설명할 게 너무 없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문에 대한 설명은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설명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서 이걸 쓰긴 힘들죠. 그죠? 과외나 아니면 학원 수업용으로 쓰긴 몰라도 혼자 쓰긴 힘들어요. 자기들도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사이트에 가면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면 동영상 강의가 세트가 막 있습니다. 책값보다 많이 비싸겠죠, 그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구성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책과 동영상 강의 따로따로 팔고 있다라는 거. 자, 세 번째 리뷰하는 거. 이 책도 제가 오래전부터 많이 쓰고 있던 교재입니다. 아주 잘 쓰고 있는 교재고, 이 책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는 요거예요. 하이브리드다. 하이브리드. 무슨 얘기냐? 자, 마더통에서 나온 3800제 딱 느낌이 오죠? 문제연행. 그 다음에 노란색 교재, 해커스에서 나온 노란색 교재. 요거는 매일매일 수업, 영어로 말하는 수업 쓰기 딱 좋겠다라는 느낌인데, 이 교재는 어딘가 조금 어중간해요. 포지션이 약간 어중간합니다. 문제연행도 아닌 것이 문제, 그렇다고 또 문제가 없지도 않고, 그리고 수업을 하자니 하루 수업 분량은 좀 많고 그런 느낌이에요. 자, 어떤 거냐? 이미지 한번 보시죠. 자, 목차를 보시면 이제 두 번째가 목적격 보호인데 5형식 문장이죠. 5형식 문장. 교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 5형식 문장을 만드는 동사들, 그래서 A, B, C, D 쭉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쭉 몰아서 설명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이해를 하느냐? 뭐 고개는 끄덕끄덕 하겠지만 절대로 숙지를 못할 겁니다. 숙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숙지.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제대로 이걸 숙성시킬 만한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예문도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게 조금 문제죠. 그러니까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됐다라는 얘기는 좀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약간 어중간하다라는 느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매 챕터 마지막에는 기출문제 비슷한 그런 내신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충분히 있어요. 그렇다고 3800제처럼 문제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없지도 않습니다. 아까 노란색 교재에서는 해커스 교재는 어땠죠? 내신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죠. 내신용으로 만들어진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기초 닦는 용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내신 문제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어요. 반면에 이제 능률에서 나온 그래머 인사이드는 조금 하루 수업 분량으로 쓰기는 조금 벅차죠. 조금이 아니라 사실 많이 벅찬데, 그리고 뒤쪽에는 그래도 객관식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가장 좋으냐? 말씀드릴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어떤 책이 좋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맞게 써야 됩니다. 우리 아이의 지금 현재 상태에 맞춰서 맞게 써야 되는 건데, 저라면 이렇게 수업할 것 같아요. 자, 스텝 1, 2, 3로 나눠가지고, 스텝 1은 노란색 교재죠. 해커스에서 나온 이제 그래머 게이트웨이인데, 요거는 매일매일 수업으로 쓰기는 정말 너무 좋아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말하기, 쓰기 말하기 교재로 쓰겠다. 문법을 잘게 막 쪼개놨으니까 이걸로 이제 한 1년, 길면 1년 반, 2년까지도 쭉 꾸준하게 쓰는 거죠. 이 교재를 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올라가면 제 기준으로는 이제 문장의 4형식, 5형식 문장, 그 다음에 준동사, 관계사까지를 활용해서 영어로 쓰고 말하는 훈련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능률 교재를 씁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 교재는 어떤 용도로 쓰냐? 용어 정리하는 용도로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옛날에 했던 걸 이제 리뷰를 하면서 용어 정리한 용도로. 왜냐하면 저는 수업에 이렇게 쓰거든요. 4형식 문장 이런 말 쓰질 않아요. 수요동사 이런 말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야, 준다로 끝나는 동사 있거든. 뭐 사준다, 보여준다, 가르쳐준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준다로 끝나는 동사가 있는데, 그 준다가 한자로 수여야. 그러니까 준다 동사, 수요동사 같은 말이야. 얘가 왜 중요하냐?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라는 순서를 꼭 지켜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다 동사 쓰다가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아, 우리 옛날에 준다 동사를 했던 거 있잖아.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그거 순서 말해서 지켜서 말해야 되는 것들. 그거 학교에 가면 이렇게 부르거든. 수요동사로 부르거든. 시험에 이런 게 나오거든. 막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영어로 쓰고 말하기가 충분히 다 된 상태에서 이 파란색 교재를 쓰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용어 정리한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 교재로 한 바퀴 돌았어요. 영어 정리가 다 끝났어. 이미 영어로 쓰고 말하기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무슨 문장을 말하는지 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우리 옛날에 했던 거 잉 붙여가지고 뭐 하기 하는 것 만드는 거 그 동명사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요겁니다. 자, 흰색 교재. 요거는 문제은행이니까. 자, 문제은행이니까 뭘 써야 되겠다, 어떤 용도로 써야 되겠다 느낌은 파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800제라는 거예요. 3800제. 심지어 그것도 중1, 중2, 중3 3권이나 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1은 버리는 거고 전 안 씁니다. 중2, 중3을 쓰는데 그것도 전체를 다 쓰냐? 그렇지 않고 준동사, 관계사, 가정법 요 세 가지 토픽만 씁니다. 자,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 그건 중학교 실제로 올라가서 그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때 맞춰서 하면 돼요. 덩어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수업을 그렇게 길게 할 것도 아니고
대신 시간이 많이 걸린 건 요겁니다. 준동사, 말이 준동사지 많죠.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투부정사 들어있죠. 한다 ing, 한다 ed 들어있죠. 거기에 뭐 한다 ed 활용하면 현재 완료 시제 나오죠. 수동태 나오죠. 양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압축시켜서 준동사라고 했지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사, 뭐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많죠. 뭐 제한적용법, 개수용법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가정법까지도 양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 은행이지만 요 세 가지 주제만 풀고 넘어가도 충분하다. 대신 중2, 중3 두 권을 풀고 넘어가면 정말 중학교 3년 내내 잘 써먹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내신 준비하는데 전혀 이제 부담을 갖지 않아요. 그 부담이 없으니까 중학교 때 서서히 고등학교 이제 선행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오늘 본 건 세 가지 교재입니다. 흰색, 노란색, 파란색 교재인데, 자, 예비 중학생인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이상적인 문법 교재는 뭘까? One size fits all 이런 건 없다라는 거. 우리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이지, 상태가 어떻지에 맞춰서 이 세 가지 교재를 순서대로쓰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흰색 교재, 파란색 교재는 제가 오랫동안 쓰고 있는 교재고, 노란색 가운데 해커스에서 나온 그래머 게이트웨이는 제가 이번에 협찬받아서 처음 보는 교재인데, 뭐 저는 이제 이 교재 대신 제가 만든 교재를 가지고 영어로 말하기 수업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이 교재를 노란색 교재를 구매를 하셔서 쓰든지 상관없어요. 핑퐁이라는 수업 방식, 내가 한국어로 물어보면 우리 애가 영어로 대답하는 이 수업 방식만 지켜주신다면 교재는 사실 어떤 걸 쓰더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73 초등 영어 이제 교재 막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걸 쓰든지 상관없어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쓰시면 됩니다. 대신 내가 한국말로 물어보면 우리는 영어로 대답한다 라는 방식으로 문법을 다 해결을 해드리는 겁니다. 문법을 활용해서 쓰고 말하기를 해결한다. 그 다음에 용어 정리하고 마지막에 문제 은행으로 적응 능력까지, 문제 해결 능력까지 기르면 된다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요. 자, 중간중간에 DM으로 저한테 이제 메일 주신 분도 계시고 전화로 이제 직접 전화를 해주신 분도 계시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시간을 제가 내서 영상 한번 깔끔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